안녕하십니까. 강박진구가 김선인입니다. 지난번에 방송했던 제 저서 살아있는 죽음 강박증 1편 4부에 있는 실화소설 존재하지 않는 길 소제목 강박증 첫 상담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상담편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전국 구시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책을 사서 보고 싶은 분은 후에 개정판이 나올 때 그때 사보시면 됩니다. 개정판은 나올 때 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공지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상담 2회편을 소개합니다. 제목 지성의 정신분석. 지성이 모임 참석 후 상담받는 월요일이 되었다. 지성은 병원에 열심히 다녀 꼭 병을 고치겠다고 결심한다. 오후 2시쯤에 친구 광진과 함께 병원에 도착한 지성은 정신과 1층에서 접수하고 매점에서 캔커피 5개를 산다. 2개는 지성과 광진이 마시고 2개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줄 것이다. 나머지 1개는 지성이 상담하면서 또 마실 것이다. 지성과 광진이 커피를 마시며 2층으로 올라가니 상담실 밖의 의자에 환자와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있다. 광진과 지성은 빈자리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2명의 남자들을 본다. 둘은 각각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으로 보인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남자는 계속 형의 소매를 잡고 애원한다. 형 불안해. 빨리 집에 엄마한테 가자.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준다. 곧 동생은 형에게 안겨 불안에 떨자 형은 말없이 동생을 안는다. 순간 광진은 형의 눈가에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본다. 그리고 잠깐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지성을 쳐다본다. 지성은 늘 그렇듯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다. 광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밖 벽에 붙어있는 알코올 중독 치료 홍보 포스터를 구경한다. 그러다가 무심코 엘리베이터 쪽을 보니 7살쯤 된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다. 그 어린이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광진은 문이 열린 채 정지된 엘리베이터를 보자 갑자기 아래층 위층 응급 환자들이 애타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광진은 그 어린이에게 가서 뒤통수를 때리며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다. 그러자 어린이는 광진을 보고 아주 빨리 입안 가득 침을 넣었다 뺐다 하며 찌직찌직 소리를 계속 낸다. 광진은 더러워서 고개를 돌린다. 이때 어린이 옆에서 벽에 종이를 대고 뭔가 적고 있는 중년 여성이 어린이 손을 때린다. 엄마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말랬지? 어머니가 소리치자 어린이는 이게 또 맞으려고 하며 주먹으로 어머니의 허리와 엉덩이를 때린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발 때리지 마! 하며 2팔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한다. 광진은 놀라서 어린이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자 급히 의사가 어린이 앞으로 뛰어온다. 홍식이 빨리 집에 안 가면 아빠한테 전화한다. 의사의 짧은 말에 어린이는 놀라며 아빠 싫어 아빠를 부수고 싶어 라고 소리친다. 그러면서 어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한다. 어머니는 한숨 쉬며 의사에게 인사하고 힘없이 계단을 내려간다. 광진은 나도 결혼해서 저런 엄청난 골칫덩이 아들이 생기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한다. 또 아까 어린이가 침을 입안에 뺐다 넣었다 할 때 침이 튄 것은 아닌지 아주 불쾌했다. 광진은 애써 참으며 다시 지성의 옆자리에 앉고 잠시 후 지성은 상담실로 들어간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를 짓고 앉아있다. 지성은 의사에게 인사를 하며 캔커피 하나를 건네준다. 의사와 지성은 잠시 말없이 캔커피를 마신다. 지성은 병원에 와서 늘 상담 전과 상담할 때 그리고 상담 후에 캔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병원 상담이 있는 날엔 병원에서만 캔커피 3개를 마셨다. 지성씨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가 봅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불안할 때마다 커피를 마셔요. 강박증으로 불안할 때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약도 아닌 것을 환자에게 주고 약이라고 하면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런 셈이죠. 하하, 네, 마음가짐이 뇌 물질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잘 낫습니다. 명의가 환자를 잘 고치는 이유도 환자가 이분은 분명 나를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의는 계속 명의가 되고 저 같은 돌팔이는 계속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뭐, 못 고쳐서 안 낫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안 믿으니까 못 고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대개 완벽주의자인 강박증 환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뭐 변명 같지만 말입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 믿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집중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요. 후배가 말하길 자기 의사 선생님은 오전에 갈 땐 좋은데 오후에 가면 너무 피곤해 보인대요. 오후가 되면 지쳐있는 게 확연히 눈에 띈대요. 오후 12시하고 오후 4시하고도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근데 선생님은 오후 2시나 오후 4시나 항상 변함없이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허허.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없으니 집중이라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커피는 불안할 때 마시니까 효과 있습니까? 아니요, 요새는 별로예요. 그래서 초콜릿과 커피를 같이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둘 다 약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좀 효과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더군요. 네. 그런데 커피를 70잔쯤 먹으면 죽는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죠. 7, 80잔쯤 되면 치사량입니다. 그렇게 먹고 죽으려다가 어제 캔커피 5개만 먹고 더 못 먹었어요. 예? 아니 어제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일 모레 중간고사고 그 다음 주는 졸업고사예요. 시험 때문에 학교 다니기도 싫어요. 세상 사는 게 싫어요. 예. 이렇게 환자가 학생인 경우 시험때가 다가올 때 특히 괴로워합니다. 괴로워요. 막 짜증나고 어머니하고도 자주 싸워요. 아직도 싸웁니까? 아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축제를 했어요. 한번 가보니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각 과별로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영어과 주점에 놀러 갔는데 후배들이 파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후배를 만났는데 여자 후배 한 명이 파전을 3개쯤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우리에게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아무 걱정 없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후배가 말하길 그 파전을 원래 학과 주점에서 1학년생들이 만들어서 하나 2천씩 판대요. 근데 그 후배가 자기가 파전을 팔고 있는 1학년들에게 2천원만 내고 몰래 손으로 3개를 더 집어왔대요. 네. 그 후배 6천원 안 냈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토할 뻔했어요. 아니 왜요? 그 여자 후배가 얼굴도 까맣고 얼마나 안 씻고 다니는지 몰라요. 옷 입은 것도 지저분해요. 그 더러운 손으로 파전을 집어왔다니 미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걔가 축제 시작 전에 무대에서 교내 춤자랑 그 대회 때도 나갔대요. 춤춘다고 무대 위에 손 짚고 다리를 허공에 띄우고 막 그랬대요. 구두발로 밟고 다니는 무대에 손을 댔으니 얼마나 더러워요. 모래도 많을 텐데. 손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파전 하나는 돈 2천원 주고 샀잖아요. 그런 돈 만진 손에다가 무대 위를 만진 손으로 파전을 집어왔으니 얼마나 더러워요. 돈만 해도 얼마나 더러워요. 시장 아줌마도 만지고 공장 아저씨도 만지고 거지도 만지고 코올리기 애도 만지고 와, 네? 아주 더러워요. 그런 손으로 파전 집어왔으니 제가 병에 안 걸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 웃으며 그래 고맙다 고마워하고 좋아할 일인데 말입니다. 아니요, 파전이 아니라 병균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와, 내가 먹었던 거 다 토할 뻔했어요. 병에 걸릴까봐 미치겠어요. 지금도 걱정이에요. 아니 왜요? 그거야 당연하죠. 더러운 병균 묻은 파전
먹고 제가 병에 걸릴까 봐요. 그리고 제 손이 더러워지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병을 옮기잖아요. 그럼 지성 씨가 병에 옮을까 봐도 겁이 나고 다른 사람한테도 병을 옮길까 봐 겁도 나고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기주의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 남이야 뭐 내 때문에 뭐 무슨 병 걸리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건 안 돼요. 이기주의자들은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을 어떻게 믿고 사귀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파전을 먹은 다른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한답니까? 아니요. 걔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후배가 파전 몰래 가져왔다니까. 선생님 말대로 그래 잘했다. 몰래 가져도 돼.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더 잘 먹던데요. 그런데 왜 후배가 손으로 집어온 파전 먹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지성 씨만 걱정합니까? 후배들이 무슨 생각이 있나요? 그냥 몰래 파전 가져왔다는 것에만 좋다고 말하죠. 사실 몰래 가져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파전 먹은 후배들은 병에 걸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걔들은 병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만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 씨는 병에 걸렸습니까? 그거야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병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지금 병에 걸렸습니까? 지금은 물론 아니죠. 지성과 의사의 반복된 질문과 대답 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의사는 잠시 후에 다시 지성에게 묻는다.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선생님,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더러운 파전 먹고 병에 걸릴 것 같아서요. 지성이 답답하다듯 말하자 의사는 안경테를 한번 만지더니 다시 묻는다. 그래서 지금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그 파전을 몰래 집어온 후배가 고의로 지성씨 먹을 파전에만 병균을 집어넣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걱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그 더러운 파전 먹고 제가 병에 걸리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런 일상생활 문제까지 제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하루에도 환자를 100명쯤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파전 먹었어도 절대 병에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확실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럼 파전 먹은 2시간 후쯤에 식중독처럼 구토나 복통 뭐 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벌써 파전 먹은 지 2달쯤 지났어요. 그럼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식중독만 병인가요? 위염, 간염, 암, 뭐 당뇨 등 병 많잖아요. 지성의 말에 의사는 말이 없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한다. 잠시 후 의사가 다시 지성에게 물어본다. 그럼 더러운 손으로 집어온 파전을 여럿이 같이 먹었는데 그 파전 속의 병균이 지성 씨한테만 가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간다는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더러운 게 재수 없으면 저한테만 올 수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차고 지나가다 재수 없으면 도로편의 흙탕물이 저한테만 튈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비 오는 날 수십 명이 버스 기다리는데 자용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흙탕물이 튀었는데 그 흙탕물은 왜 지성 씨한테만 갑니까? 우연치 않게 나한테만 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역으로 지성 씨한테만 안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튀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튀는 경우만 따지는 거죠. 그러면 지성 씨가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길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성 씨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병균만 있고, 그러니까 지성씨한테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병균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서 지성씨에게 가는 병균은 없습니까? 재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서 저도 전염될 수도 있죠. 그런 재수 없는 일이 왜 지성씨한테만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전 파전의 병균이 무서워요. 파전 병균. 아, 내가 축제 때 왜 학교에 갔을까? 너무 후회돼요. 그런데 그 파전 속의 병균이 지성씨 겁니까? 아니요. 병균에 니 병균, 내 병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병균을 지성씨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균이 어디로 가든 그건 병균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또 병균은 지성씨만의 병균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병균입니다. 왜 혼자 병균을 독차지하려고 그러십니까? 병균이 어딜 가든 병균 자유고 병균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균 잘못은 없습니다. 이제 진짜 병균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같으면 더러운 것을 먹었는데 몸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지성씨는 왜 그 병균이 자꾸 지성씨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까? 병균이 스토킹합니까? 나 참. 병균 스토커라. 참. 더러운 병균이 나한테도 올 수 있으니까요. 분명한 건 지금 지성씨는 병에 안 걸렸지요? 그건 확실하지요? 네. 의사의 말에 지성은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숙인다. 그러자 의사는 의자를 돌린 채 창밖을 본다. 의사는 지성을 살짝 쳐다보더니 자신에게 묻듯이 말한다. 이상한데, 그런데 왜 병에 걸릴까봐 걱정을 할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의사는 손목에 시계를 보더니 의자를 돌려 지성을 쳐다본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성씨, 자,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지성씨 나가시면서 이 차트를 간호사에게 주세요. 네. 지성은 무표정하게 의사에게 인사를 하고 상담실로 나온다. 의사는 상담실에 나가는 지성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지성은 의사 선생님이 평소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상담이 끝나고 지성은 의사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광진과 함께 학교로 돌아온다. 이상 2편의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